나라 전체에서 한자를 공통으로 쓰는 모습을 보고 중국이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중국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입니다. 푸젠 지방의 방언과 광둥어는 영어와 한국어만큼이나 거리가 멉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시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첨단 글로벌 세상에서 중화 사상은 약일까 독일까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령 중국이 세상에 퍼뜨린 음식 문화로 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를 부를 때 우리는 차라고 부르지만 영어권에서는 tea라고 부르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영어와 한자의 차이가 아닌 중국의 서로 다른 두 언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차를 광둥 사람들은 차라고 부르지만 푸젠 사람들은 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광둥 사람들의 말은 육로를 통해서 몽골, 티벳, 인도, 서아시아, 일본 등으로 전해진 반면 푸젠의 말은 해상무역상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네덜란드, 영국,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중국 남쪽 지방에서는 베이징의 중국 중앙 텔레비전 아나운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현지 아나운서가 같은 내용을 다시 읽어준다고 합니다. 중국 문자를 알파벳으로 바꾸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익히기는 어렵지만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지역에 보급되어 국제문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쓸 줄 안다고 해서 한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료제 또한 중요한 요소였지요. 중국에서는 한자를 다루는 관료와 지식인이 특권청 신분을 얻었습니다. 한자는 현재 알려진 글자 수만 5만 자가 넘을 만큼 그 문자량이 방대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를 모두 외우기란 불가능한데다가 글을 쓸 때는 구두점도 없는 백문으로 썼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져야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료라는 신분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다수의 언어 집단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한자를 다루는 관료에 의해서 통제되었습니다. 중국은 사실 유력한 종족끼리 경쟁하는 불안정한 사회였지만 문자를 다루는 관료와 지식인이 왕조의 수족이 되어 한자를 통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력한 부족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평민은 관료와 부족에 의해 이중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력한 종족이 경쟁하는 사회였던 중국은 세계를 종족이 공존하는 천하로 보았습니다. 원래 주나라는 지배 부족에게 각 영지의 통치를 일임하는 봉건 제도를 통해 국토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개발되면서 그곳에서 힘을 키운 종족들이 스스로를 왕조라고 칭하며 일어나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약 550년 동안에는 이런 부족들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천명을 받은 천자인 황제가 천하를 다스린다는 정치 윤리 사상인 천명사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천재가 덕이 높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천하를 맡겨 지배하게 한다는 사상이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나눈 것이 왕조의 교체를 합리화하는 역성혁명 사상입니다. 역성혁명이란 제왕이 부덕해 민심을 잃으면 천명이 바뀌어 지배일족의 성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왕이 사치에 빠져 백성들을 소홀히 하자 천재가 천명을 바꿔 다른 일족에게 지배를 맡기게 되었고 그래서 주나라가 건국되었다는 논리입니다. 4세기 이후 몽골 고원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의 힘이 강해지자 유목민도 한종에 융화되면 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몽골 고원에서 활동하는 유목민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송은 몽골인이 세운 요나라와 형제관계를 맺는다는 맹약을 체결하고 매년 막대한 은과 비단을 보내며 그야말로 돈으로 평화를 샀습니다. 이어 만주족이 세운 금나라에 수도를 빼앗기고 도읍을 강남의 임안으로 옮긴 후 남송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주군으로 남송을 신하로 규정하는 조약을 맺어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힘겹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중화와 오랑캐의 관계가 뒤바뀐 사건으로 중화 사상에 빠져있던 한족에게는 천지가 뒤바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존왕양이를 주장한 주자학입니다. 존왕양이란 천명을 받은 송의 황제만이 진정한 황제이므로 황씨를 높이고 오랑캐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주자학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유학의 한 계통으로 유목민과 한족의 관계가 뒤바뀐 상황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지키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주자학은 명과 조선의 중심 학문이 되었고 일본 에도막보는 이를 관학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각 시대의 지배자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천명을 받았음을 설명해야 했는데 그 논거를 주로 역사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때로는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권의 기초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 명분을 하늘에서 찾았다는 점이 역설적입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권력의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때로는 수정하면서 자신이 천명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중국을 역사서의 나라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그 말은 역사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쉽게 이용되어 온 나라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공간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천명 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신과 이어지는 황제가 있는 황성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그 주변을 중화라고 칭했고 중화에서 멀어질수록 야만적이고 미개한 오랑캐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2에서 3년마다 반복된 항화강 하류의 대범람으로 육지에 감금된 중국 사회가 세상을 하나의 동일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질적인 사회는 오랑캐로 야만시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질적인 세계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중화세계에 동화시켜야 한다는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다른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이 신대륙의 인디오들을 보는 시각, 19세기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보던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중국은 청조에서 물려받은 광활한 영토를 한족 중심 체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원의 뒤를 이은 명나라가 했던 시도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조공체제와 해금정책, 즉 민간 상인의 해외무역 금지 정책을 펼쳐서 대항해 시대의 국제화 시류에 뒤처지게 되었고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농경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족주의가 필요하겠지만 모든 국가의 평등을 외치는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에서 세상을 중화와 오랑캐로 나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사상이 어떻게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패권의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